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입니다. 이번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의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의 엄청난 호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송두리째 바뀐다. 먼저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그냥 트럼프가 아닙니다. 이번에 재임을 하면서 슈퍼 트럼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가라고 해서 Make American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주요 정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를 21%에서 15% 낮추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고금리지만 저금리로 만들겠다. 그리고 관세 정책,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매겨서 이런 무역 수지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핵심 포인트는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10%에서 20%의 일반 관세와 60%는 중국산에 매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흑자를 메꾸겠다. 관세를 통해서 60%긴 하지만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의 관세를 매겨서 아예 수입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비트코인의 수도를 만들겠다. 미국을. 지금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이런 비트코인을 중심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 내에 있는 석유 시출할 수 있는 시설을 엄청나게 늘리고 원전을 재가동해서 미국을 전기가 가장 싼 나라로 만들어서 앞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를 통제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한 상황이다. 그럼 이런 주요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미국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법인세도 낮추고 금리도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을 심화를 해서 중국을 죽이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역 수지도 적자고 재정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죽이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미국의 가장 첫 번째 적대 국가 러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패권 도전을 한 상태라서 미국은 중국을 가만 놔두지 않고 특히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이번에 확실히 죽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만약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에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그 무역 관계가 이제 협조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지역이 따라잡혔거나 중국이 벌써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중국을 주저앉히게 되면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경기 활성화가 되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 확실히 중국을 눌러줬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와 자산시장 또한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마무리가 된 후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트럼프 1.0 시대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2017년도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무역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1년 정도는 주식시장도 많이 빠지고 안 좋았지만 그 이후로는 경기 활성화와 수출 증대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부동산 시장 또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면서 유동성을 확대했기 때문에 경기는 굉장히 많이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전망을 좀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2.0 시대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은 뭐다?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다. 왜? 관세 정쟁이 시작되고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전체적인 수출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중국과 미국 경기, 전 세계적인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고 수출도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으로 해서 금리도 올라가서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재정 지출을 늘리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리 인상이 되고 강달러와 우리나라의 원 환율도 급등을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 제2의 IMF까지 온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5월달까지는 4.6%대에서 지금 11월 달에는 4.3%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느냐?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감세, 세금도 줄여주고요.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유동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은 고금리에 금리 인하도 속도를 늦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혼란할 수 있지만 상승을 찍고 앞으로는 저금리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미국 경기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되면 대미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대미 수출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경기 또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압력 또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정말 최고의 비즈니스맨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기 정책은 추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중국 죽이기는 이번에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인 우리나라에는 최대 그런 호재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의 경기 또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 또한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적인 하락과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초기에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도 지금 불안하죠. 환율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될 거고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 서울권역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고금리 시대는 점차 끝날 거고요. 중금리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2%대 중반에서 3%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거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어디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수출 기업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경쟁력은 하락할 수 있고요. 한국의 경쟁력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는 큰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주식과 자산시장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런 공포감이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의 하향 안정과 유동성 증가, 경제 상황의 상승, 또 수급면의 불일치에 의해서 자산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바로 초양극화입니다. 부의 집중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거고요. 앞으로 자산시장 또한 모든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도 수출 중심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 그런 산업 위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시장 또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도 최상급지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커지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승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고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초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런 초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1, 2억이라는 소액으로 서울 최상급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에는 초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앞으로 최상급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투자 상담을 통해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또 투자 상담 시간에 만나 뵙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